안녕하십니까, 쪽쪽부동산입니다. 서울 집값이 반등하고 있죠. 그래서 살지 말지 정답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 요새 나오는 기사 중에 좀 데이터를 붙여서 한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, 아파트 매매 시장이 올해 3분기에 이제 저점 찍고 반등한다 라고 해서 이제 선임 연구위원께서 지금이 현재 여기 표시한 이 시점이라고 하셨어요. 그래서 요 파란색 그래프가 감정원 통계인데, 감정원 통계에서 좀 있으면 바닥을 찍고 현재까지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. 내려와서 바닥 찍고 오른다 라고 해서 이렇게 기사를 써 내가고 있는데, 제 생각은 약간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지금 이게 뭐 분기별로 이제 매매 가격 지수를 나타낸 거라고는 하는데, 지금 이게 이제 이 1%, 2%, 3%를 좀 더 확장시켜 오면 요게 이제 하락기 초입일지 그거에 대한 거는 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좀 궁금해서 좀 거래량부터 좀 알아봤어요.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거래량 때문인데, 이제 2월 이후로 계속 거래량이 1624건, 1813건, 그 다음에 2469건, 그 다음에 324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. 근데 6월 달에는 좀 거래량이 이제 3243건에서 크게 늘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. 그래서 급매 소진된 정도로 이제 하락폭을 일부 단지는 회복했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, 그래서 바닥론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추격 매수가 좀 뒤따라주지 않아서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두 가지 이분법적 논리로만 좀 접근해서 집을 살 걸 또는 사지 말 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분명히 본인에게 손해일 거고요. 이러한 행보장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가져가 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치구별로 좀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봤어요. 일단은 이제 오를지 말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정사항은 이제 다른 외부적인 변수가 없어야 돼서 그 부동산 매수 수요가 없어질 만큼의 경제 위기는 안 온다. 그리고 부동산 관련돼서 현재 규제하고 있는 정책을 유지한다. 그래서 추가 규제는 없다. 예를 들면 1주택자 양도세, 비과세를 폐지하는 등 이런 거에 대한 추가 규제가 없다라는 전제고, 세 번째 가정은 이제 서울 내에 추가 공급이 없다. 이거는 뭐 현재도 이제 재건축이든 뭐든 해서 공급을 이제 추가로 하지 않고 있죠. 그래서 횡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순전히 이제 주식 분석하듯이 오르고 내린 정도에 따라서 지금 분석을 해봤어요. 그래서 보시면 이제 권역을 좀 5개로 나눠봤는데, 이제 서부권, 그리고 도심권, 그리고 동부권, 그리고 서남권, 그리고 동남권 이렇게 나눠봤어요. 그래서 보시면 일단 2018년도에 서부권 은평, 서대문, 마포는 3.7%가 올랐고요. 2019년에 1.17%가 떨어졌고요. 그리고 도심권은 종로구, 중구, 용산인데 18년에 5%가 올랐고 2019년에 1.28%까지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동부권, 즉 강북구, 성북구, 동대문, 성동구, 광진, 중랑, 노원, 도봉구는 2.1% 오른 거에서 1.16%가 떨어졌고요, 올해. 그리고 서남권 같은 경우에 강서, 양천, 구로, 금천구, 영등포구, 동작구, 관악구인데 작년에 2.9% 올랐고 올해 1.45% 떨어졌고요. 그리고 서초, 강남, 송파, 강동인, 동남권은 작년에 제일 많이 올랐죠. 5.46% 올랐고 올해도 제일 많이 빠졌어요. 2.62%가 떨어지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수치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자치구별로 2018년 상승한 거 대비해서 하락 정도가 다 상이하죠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019년에 하반기에 매수하실 분들은 지역별로 좀 전략을 디테일하게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작년 상승분 대비 많이 빠진 지역 위주로 매수를 우선 고려해야 하고, 실제로 많이 빠진 지역 위주로 시세가 좀 살아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이런 추세를 바탕으로 매수 적합한 지역을 좀 판단을 해본다면, 여기에 써져 있듯이 이제 서부권이나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32% 작년 오른 거 대비해서, 그리고 26%가 빠져서 하락 정도가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아요. 그래서 조금 더 관망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, 그리고 서남권이나 이제 동남권 같은 지역들 있잖아요. 이런 지역들은 이제 작년 상승분에 이제 거의 50% 정도가 빠져서 단기 관점에서, 그리고 앞서서 얘기한 외부 변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매수 타이밍이 일단은 왔다라고 좀 온 걸로 좀 보입니다. 실제로 여기 서남권, 동남권이 하락세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지금 상승 전환을 좀 눈앞에 두고 있고요.
그 강남구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고,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서남권과 동남권 중에서 이제 어디를 사는 것이 좋을지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근데 또 여기에는 좀 예가 있는 게 동북권은 55% 많이 떨어졌잖아. 근데 왜 안 올라라고 물어보시면 여기는 전통적으로 좀 비인기 지역이라서 여기에 동대문 성동구는 비인기 지역은 아닌데 좀 껴들어가서 평균적으로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적게 오르고 작년에 적게 오르고 올해는 더 많이 빠진 그런 형국이 됐어요. 제일 많이 빠진. 그래서 여기는 입지의 약점을 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. 이제 서남권과 동남권을 좀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서남권 쪽은 작년에 2.9% 올랐고 올해 1.45% 빠졌는데 그 거래 건수가 3월부터 보시면은 이제 강서구부터 시작해서 관악구까지 전체적으로 다 거래 건수가 증가를 했고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하락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시점 비교를 해보았는데 이제 요 시점 비교가 이제 지금의 가격이 5월달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으로 회귀됐느냐를 나타낸 겁니다. 그래서 강서구,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, 작년 1월에서 좀 더 빠졌죠. 시점으로 봤을 때. 근데 이제 구로구, 금천구, 영등포구, 동작구, 관악구는 상대적으로 작년 8월, 9월, 심지어 11월까지로 해서 생각보다 덜 빠져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서남권에 이제 단기 관점의 매수 타이밍이라서 매수를 고려를 하신다면 양천구나 목동이나 강서구 쪽 아파트 위주로 보시는 게 제일 낫고 제일 많이 빠진 양천구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이제 단기 관점에서는 타당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동남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서초, 강남, 송파, 강동이 이제 3, 4, 5월 역시 거래 건수가 계속 증가를 했고요. 가격을 본다면 뭐 104.6에서 107.4 뭐 이렇게 106.4 이렇게 돼서 작년 1월 아니면 2월 가격으로 많이 회귀를 했어요. 근데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왜 동그라미 안 쳤냐? 다들 아시듯이 공급 물량이라는 변수가 있죠. 그래서 얘는 올해 6월, 7월 달에 명일역, 솔베뉴나 여러 가지 아파트를 좀 들어오면서 이제 분위기 좀 보고 나서 접근하시라고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오른 단지에 대해서는 추격 매수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제가 평균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수 지역을 이제 동남권, 서남권, 그리고 그중에 양천구, 강서구,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 뭐 이렇게 추천을 드렸지만 통계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점은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즉 강남구의 평균 아파트 가격 수치로 매수를 추천드렸지만 음마나 이제 잠실주공 5단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. 핫한데 이런 지역은 이미 급매가 소진되면서 시세가 올라버렸죠. 그래서 작년 1월 수준이 아니라 작년 9월 제일 피크 칠 때 수준 등으로 다시 이제 집주인들이 이제 호가를 올렸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요런 지역들에 대해서 사는 거는 좀 권해드리지 않고 그 아직 시세 회복을 못했어요. 그래서 작년 1월이나 재작년 말 정도 시세지만 입지는 나쁘지 않은 대신에 이제 유명하지 않은 소단지라서 이제 아직은 회복을 못한 그런 단지 위주로 좀 접근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특히 서초 강남은 이제 집주인들이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증여 같은 거 이런 걸로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강남 지역에 이제 추가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타 지역 대비 증여 거래 건수가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쪽 강남이 실제 수요는 안 늘었는데 수요량이 늘어서 공급량이 인위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수요량이 늘어서 폭등하는 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들 아파트, 강남 아파트 특히 매수하실 때 고려하시고 단지별로 좀 세분화돼서 좀 찾으셔야 돼요.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유명한 단지들 말고 강남구 소형 단지 중에서 이제 입지에 비해서 좀 많이 빠져서 단기 관점에서 매수 타이밍 지역 이제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쪽쪽부동산이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